예, 이번 한 주에 가장 큰 키워드 두 가지를 꼽자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양극화에 대한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자면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높게 발표가 되고 있고요. 또 앞으로의 부양책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제조업 분야, 특히나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분야겠죠. 이런 첨단 사업 제조업에 대한 분야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양책을 통해서 이 경기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제가 성장률이 올 한 해 동안에 7%가량이나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준인지는 이 7%대 성장을 겪으셨었던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.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굉장하게 빨리 개선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죠. 하지만 그 내부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미국 연준에서는 이 인플레가 확대가 되더라도 이제 고용이 완전 고용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가 됐을 경우에 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과거 연준 회의에서 했었는데 이제 미국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께서는 금리 인상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미국보다 펀더멘털이 약한 나라들은 조금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까지 그 충격적인 여파가 전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.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빠르게 올 것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셨습니다. 또 기업들도 알고 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금리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했죠. 국내에 있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신용대출, 시장금리는 미리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. 어떻게 보면 경기가 급반전을 해서 상승하는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높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경기가 개선되면 될수록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. 기준금리를 손대지 않더라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아무리 1주택으로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끌어다 쓰셨던 분들, 특히나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40%, 거기다 신용대출을 한 10% 가까이 받으신 분들이 금리가 1% 수준만 올라가더라도 평균적인 서울 주택가격 대비해서 한 50%가량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1년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액이 300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. 2%포인트가 올라가게 되면 무려 700만 원가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 높게 쌓여져 있는 고가주택의 가격을 받아주실 만한 분들을 조금씩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죠. 그런데 이런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같이 공평하게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하지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모두에게 평등한 그런 성장을 가져다 주지는 않죠.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과 기업 모두 다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. 또 사회에는 이 불평등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투기 등급을 받은 기업의 비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. 또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. 약간의 이자 상승이라도 있었다가는 이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되는 기업들의 숫자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한계 기업들을 금융이자에 대한 유예 조치를 통해서 코로나가 있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살려주고 있었단 말이죠. 목적은 고용 유지를 위해서. 그런데 이런 코로나 극복해 나가는 이런 시그널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 조치가 앞으로 더 커진다고 보기보다는 하나씩 정상 궤도로 줄어드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은 아파트라고 하는 가장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품은 언제나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낼 때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스무스하게 경제 성장률을 일정 부분만 상회하는 정도 속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급등을 하게 됩니다.
그렇다 보면 이 쌓여져 있는 가격대 선이 사회의 기대치와는 너무나 갭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일종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금융시장에 있어서나 하나의 트리거가 발생을 하게 되다 보면 또 다시 원안으로 복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 사이클이 만들어 왔었던 것이죠.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과거 몇 년 동안 가장 수익률이 좋고 상승폭이 컸었던 아파트라던가 재개발, 재건축 같은 상품들은 투자 목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과거 있었던 것처럼 굉장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의 종류는 거의 없다. 개인이 발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는 앞으로는 낮아진 시장 수익률을 감안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짜고 투자에 대한 목적을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상품의 종류로 들어갔을 때는 그 상품 속에서는 과거에는 크게 다른 상품에 비해서 특히나 아파트에 비해서 재미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다수의 사람들께서 어쩔 수 없이 거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체주택 형태의 상품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찾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